하면 되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주 라떼는 마리아에 이어서 요즘엔 마리아를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엔 우리 수정 청년부의 대선배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었는지 또 그 시대에는 시대라고 하면은 좀 막 고린도 막 그런 시대나 뭐 로마 시대 뭐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생각해 보니까 한 세기가 지나긴 했더라고요. 21세기고 그분들은 20세기에 이제 보통 했었으니까 되게 많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때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대해 아주 좋은 말씀들을 나눠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이제 파릇파릇한 젊은 청년들과 함께 요즘에는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또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자 합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이상규입니다. 찬양팀에서 드럼을 맡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양팀에서 드럼을 맡고 있는 이상규 청년. 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김주혜고 청년부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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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이지훈 청년이고 수정교에서는 중등부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외관상으로는 이제 비슷해 보이지만 29살이고요. 현재 청년부에서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순서 진행을 맡은 김준수라고 합니다.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제 바깥에서 이제 활동하는 것도 좀 어렵고 하는데 요즘에 어떻게 지내신지 간단하게 네, 근황 토크를 좀 해볼까요? 어떻게 지내시고 계세요? 상교 청년은 어떻게요? 뭐 하고 지냈는지 그냥. 열심히 개강을 했기 때문에 개강을 했나요 지금? 네. 근데 학교는 나가. 학교 안 나가고 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과제도 하고 확실히 온라인 강의를 하니까 과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들으면서 밖에는 못 나가니까 네. 그냥 집에서 온라인 집에서만 강의 있는 들으면서 지내고 있다. 네. 네, 옆에 주혜 청년은요? 저는 기숙사에 들어가긴 했는데 네. 네, 강의실은 가지 않고 기숙사에서 온라인 싸강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기숙사까지 갈 이유는 있나요? 집에서 들으면 되지 않나? 제가 그 학교에 이제 있는 실험실에서 실험 보조 그런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하. 네, 기숙사 들어갔습니다. 눈빛은 집에 있기 싫어서 기숙사에 갔다라는 아닙니다. 눈빛을 보내고 있는데 그건 아니겠죠. 네. 지훈 청년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요즘? 저도 온라인으로 이제 사이버 강의를 이제 듣고 있는데 네. 이제 저희 학교가 이제 원래 예배라는 강의가 있는데 네. 태플이라는 강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는 약간 쉬지 않을까 했는데 네. 이제 예배 영상을 또 학교에서 올려서 그걸로 이제 또 쉬기를 원했다라는 아니 건가요? 쉬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냥 그럴 것 안 진행될 같았는데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네, 네.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저도 뭐 그 학교에서 저는 이제 그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생각보다 굉장히 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힘든데 여러분들도 이제 수업 듣는 입장으로 되게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이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에도 이 질문이었었는데 처음에 수정교회를 오게 된 계기 그리고 또 지금까지 수정교회를 계속해서 다니게 되는 그런 이유가 혹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교 청년부터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여기 수정교를 오게 된 거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 사업을 이쪽에서 하시게 되셔가지고 따라서 인천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가장 큰 교회더라고요 여기가 블루동에서는. 그렇죠. 작지 않은 교회죠. 네. 그래서 먼저 오게 되었고 계속 있었는데 부모님도 만족하시고 저도 좋은 것 같아서 계속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 오고 어떤 부분에서 그럼 좀 그냥 크기 때문에.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와서 2학기 때부터 여기 수정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 쭉 계속 다니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주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오게 됐나요? 저는 원래 엄청 아기 때 서울수정교회에서 온 가족이 다니다가 점점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한 가족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다 같이 또 이 교회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시. 네. 그럼 둘이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선후배 사이인가요? 제가 선배인가요? 그렇죠. 여기가 선배인가요?
먼저 졸업하셨어요. 누가 졸업을 먼저 했죠? 뭐요? 어떤 졸업이요? 수정학교. 아 수정학교요? 아 네네. 네 제가 선배죠. 아 그렇구나. 그럼 선후배 사이구나. 그렇구나. 너 지훈 청년은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다닌 경우는 아니고 대학교를 이제 윗지방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새로 옮길 것을 알아보게 되다가 이제 저는 이제 교육부서가 잘 돼 있는 교회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년부를 보고 왔고 처음에는 이제 청년으로 소속되기 위해서 다니기 위해서 왔는데 이제 저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교육부서가 잘 돼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 그런 교회가 좋다고 하셔서 이제 알아보던 도중에 이제 SNS에서 수정교회 이제 교무 모집 글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지원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예배도 드려보고 이제 목사님과 이제 상담도 몇 번 나누다가 교회가 정말 좋은 곳이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고 기도를 준비하다가 이제 많은 기도 끝에 결국에 수정교회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중등부에서 교무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네. 아 그러면은 중고등부 때는 수정교회는 안 다니셨던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요. 네 중고등부 때 생각했던 청년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그러면은 지훈 청년은 그 전에는 교회 그래도 다른 교회라도 다녀오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그 청년부에 올라왔을 때 그런 어떤 좀 다른 모습들을 기대했던 것들이 있을 텐데 혹시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지훈 청년부터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이제 고등부까지는 이제 선생님들이 청년 선생님들이 이제 대부분이 많으셔가지고 저도 사실 청년부를 보면 사실 드는 생각이 어른은 아닌데 이제 집사님들 분들 같은 이제 어른분들은 아니신데 그래도 나한테는 조금 무서운 약간 엄격하신 분들로 저한테는 고등부 때는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셨기 때문에 지금은 그 사람이 본인이 되셨고, 네. 그렇죠? 네. 이제 신앙적으로나 이제 뭐 조언적으로나 이제 많이 이제 다듬어 주시던 분들이 대부분이셔가지고 사실 좀 엄근 이미지가 좀 강했습니다. 엄격하시고 약간 근엄한 분위기가 좀 많이 느껴졌는데 근데 이제 청년부 이제 직접 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뭐 나이만 조금 이제 플러스 알파 됐을 뿐이지 사실 이제 똑같이 활발하시고 밝으시고 이제 재밌고 즐거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되게 사실 놀랐습니다. 아 그러면 중고등부 때는 청년부가 사실 조금 무섭고 조금 이렇게 엄격하고 막 이런 느낌의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그러면 올라가기 싫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고등부가 더 좋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청년이 되면 이제 신앙도 좀 성숙해져야 되고 약간 좀 더 막 그렇게 뭔가 한계치가 더 올라가야 되는 수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근데 막상 들어와 보니 별반 다를 게 없구나 예. 그런 느낌이었구나.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의 청년은 저도 어땠나요? 네. 좀 비슷하게 청년부라고 했을 때 좀 어른들의 집단이라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어른들의 집단. 다들 뭐라 하시는데 집단 그렇죠. 어른들이 모여 있는 어떤 공동체니까요. 모임으로 네, 바꿀게요. 그렇죠. 모임, 네, 어른들의 모임. 네, 모임. 좋습니다. 공동체 뭐 이런 좋은 편들 있잖아요. 네, 집단 이런 거보다. 네. 아니 왜냐하면 제가 네네. 중고등학교 때 다 선생님들이 청년 선생님이셔서 네. 그냥 어른들의 모임이라는 그 이미지가 강했고 또 약간 뭔가 되게 주체적으로 보였어요. 아, 주체적으로. 네, 항상 뭐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그때도 자몽청 팔아서 그 돈으로 가고 아, 그렇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되게 주체적으로 보였어요. 아, 그렇죠. 그 선교 집단들도 그렇게 주체적으로 그렇게 자몽청 저 만들었었거든요. 네. 그 굉장히 어려운 집단들입니다. 그거. 네. 나중에 한번 같이 가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상교 청년은 어떤가요? 저도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봤던 분위기는 역시 어른 집단, 어른 집단. 좋게 말해 네네. 성숙한 공동체란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네네. 그리고 가장 크게 받았던 건 자유로움 그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좀 네. 자율성이 있죠. 중고등부와 이제 학생 때보다는. 그래서 자유로운 곳이구나. 근데 저는 사실 중고등학교 때 청년부에 대한 별 생각이 없었던 게 네. 머나먼 미래일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나한테는 오지 않을 먼 미래일 네. 것이다. 근데 군대도 마치 비슷하잖아요. 군대 내일 같지 않은데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네. 가잖아요. 혹시 입대일이 언제? 저는 9월. 9월 올해 9월이죠. 네, 올해 9월. 그것도 분명 머나먼 미래일 겁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갑자기 그게 다가오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래요. 모든 어쨌든 좀 비슷하네요. 저는 청년부에 대해서 좀 더 막 이렇게 기대하고 그런 거를 조금 생각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무섭고 조금 이렇게 어른들이 있어야 되는 집단 같고 이런 느낌이 강한 세 분이신 것 같은데 그럼 직접 들어와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직접 들어와서 어쨌든 2년이나 1년 뭐 이렇게 생활을 해 보셨는데 어때요? 자유로운 것 같아요. 아 자유로운 것 네. 같아요. 어떤 면에서 좀 자유로운 것 같나요? 사실 분위기 면에서 많이 자유로웠던 것 같은데 사실 목장 모임을 네. 하면서 중고등학교 때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정말로 공동체가 중요시됐다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 혹시 고등부에서 좀 이렇게 억압하고 고등부 전도사님 계신가요? 이거 그런 건 아니죠? 네 거기도 물론 이렇게 자유롭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미성년자들이고 이제 학생들이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선생님들이 주체적으로 학생들한테 하는 게 많았지만 청년에 올라오니까 이제 청년들 자기 주도적으로 이렇게 좀 하는 게 많다. 좀 이런 건가요? 네,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보다는 목장과 아, 목자의 그쵸, 관계가 그쵸. 네, 많이 좀 더 다르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게 수평적인 네 그런 관계, 네 그런 느낌. 네 주혜자매는요? 근데 저도 상교랑 비슷하게 느꼈었는데 좀 더 청년부에서는 좀 더 공동체성이 더 강조되는 느낌이었어요. 네. 왜냐면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어쨌든 선생님이 반을 책임지고 맡으셔서 한 명 한 명 챙기시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청년부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들어오니까 네, 들어오니까 네. 들어오니까 청년부 뭔가 돌아오면 큰일 나죠. 들어오니까 네, 한 공동체로서 좀 묶여진 느낌이 많이 났습니다. 그렇구나. 네, 지훈 청년은요? 사실 네, 중고등부는 이제 다른 교회에서 생활을 했었지만 어쨌든 청년부 여기서 이제 생활해 보니까 그 전에 생각했던 청년부의 모습과는 어떤 부분이 뭐 비슷했거나 뭐 다른 점이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뭐 근데 그렇게 막 크게 막 이제 엄격하다 이제 어른들 집단이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이제 네. 올라오고 나서는 사실 이제 그게 마장상 깨졌기 때문에 사실 별 다른 점은 크게 못 느꼈어요. 이제 형들 이제 누나들 이제 또는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너무 이제 친절하시고 약간 잘 품어주시는 목자님께서 잘 품어주시는 게 아까 상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목자와 목원의 관계가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와는 뭔가 다른 또 느낌의 품음이 또 느껴져가지고 저는 사실 되게 좋으면서 같은 이제 고등부에 있을 때와 같은 품음인데 약간 성인에서의 품음은 약간 또 이런 묘미가 또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세 분 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이게 사실 이 코너가 이제 지난주에는 라떼는 마리아에서 이제 좀 꼰대 같은 모습 나오고 이러고 이제 이번에는 또 이렇게 파릇파릇한 청년들 나와가지고 우리는 여러분의 그 어른 집단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 생각은 좀 다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이게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이제 다 좋고 네 청년 직접 들어와 보니까 청년부 너무 막 이렇게 자유롭고 별반 다를 게 없고 막 이런 것들. 근데 사실 잘 되고 있다는 증거겠죠, 이게.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청년부에서 이제 지내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 같은 게 혹시 있었다면 행사라던가 아니면은 뭐 예배가 될 수도 있겠고요. 네. 상교 청년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전 다 좋았습니다. 왜 갑자기 말을 더듬으시죠? 다 좋았는데 네네. 저는 특히 여름에 갔던 네. 전주 중앙교회가 엄청 전주 중학교에 작년 여름에 갔었던 작년 여름에 갔습니다. 좋았다고요. 좋았죠. 네. 네. 분명, 어떤 부분에서 좀 좋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수련회를 가기 전에는 네. 전도 활동에 대한 소문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소문으로만. 진짜 그렇게 할까 했는데 진짜더라고요. 네, 진짜 그렇게 전도 활동을 열심히 준비하고 근데 그만큼 또 재미있었고 또 느꼈던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학생 일대를 벗어나서 실제로 성인으로서 이제 누군가를 전도하고 한다는 그 저의 성인으로서의 첫 전도였거든요. 그래서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전도에 대한 임팩트가 강한 수련회였죠. 2박 3일 동안 정말 전도 활동만 하다 온 수련회였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그 수련회를 정말 많이 기억하고 또 좋은 기억으로 가슴에 담고 있을 것 같은데 주의 청년은 어떤
뭐 행사라던가 그런 것들이 기억나는 게 있나요? 저도 뭔가 다른 거를 네. 말해야 할 것 같지만 저도 전주가 네.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저는 너무 힘들어서 기억에 남아요. 아 너무 힘들었다. 네, 너무- 그때 주회 청년이 아마 그 임원이지 않았나요? 네네. 그때 아 근데 임원으로서 힘든 거는 없었고요. 네네. 그냥 거기에 참여한 일원으로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 어떤 힘든 점이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일단 너무 좋기도 했는데 네네. 너무 날씨가 더운데 그때 네, 한 여름이었죠. 네 너무 더운데 돌아다녀야 해서 힘들었고 그렇죠. 전도 활동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직접 가서 그쵸. 네, 길거리에서 이제 또 네. 전도 활동하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정말 뜨거운 네 태양에서 고생 그리고 많이 정말 했었죠. 밥만 먹고 전도하고 약간 스케줄이 음. 네 그래서 네 그냥 힘들어서 기억에 남았는데 네. 네 한편으로 또 같이 전도하신 분들로부터 배운 게 많아서 좋기도 해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다음 지훈 청년도 같이 갔었죠. 우리 그 전주중앙성결교회. 네, 그렇죠. 거기 말고 또 혹시 기억나는 거 있나요? 없으면은 그냥 그때 혹시 뭐 좋았던 경험이라던가 기억에 남는 거 이렇게 나눠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놓은 건 전주중앙교회였는데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행사까지는 아닌데 저는 되게 청년부 활동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활동이 있어요. 그 목자랑 이게 목원이랑 같이 액티비티를 첫째 그 주 번갈아 가면서 나가는 그 액티비티 활동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그 액티비티 활동한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액티비티 활동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여기 그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첫 액티비티를 나갔는데 네. 그때 이제 벚꽃이 되게 만개해서 되게 예쁘게 핀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진도 찍고 이제 카페도 가서 이제 얘기를 나눈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첫 목원들이랑 목자분이랑 이제 친해지는 시간이기도 했고 그때 벚꽃이 너무 활짝 너무 예쁘게 펴가지고 그 기억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여기 앞에 혹시 블루동 앞에 여기 그 벚꽃길 그쪽 네네네네, 갔던 그때였구나. 그러시구나. 그 저희 이제 청년부가 액티비티 활동이라고 해서 격달로 홀수 달마다 매 첫째 주에 액티비티 활동을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좀 못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요. 빨리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끝나서 다시 또 그런 액티비티 벚꽃도 이제 곧 있으면 벚꽃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솔로라서 좀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우리 같이 벚꽃 나가서 보고 하는 그런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네 소망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요. 우리가 이제 어쨌든 고등부에서 성인이 된지 이제 뭐 1, 2년 정도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미성년자와 성인과의 그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서 가장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좀 고민이 됐던 거라던가 아니면은 좀 이렇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혹시 있었을까 싶은데요. 혹시 상교 청년부터 좀 나눠줄 수 있나요? 어려움이요. 네. 저는 느슨해지는 게 가장 크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느슨해지는 거. 주로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수능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기한들을 두고 살다 보니까 많이 좀 긴장한 상태로 계속 살아왔는데 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일에도 또 많이 집중을 다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딱 그게 딱 끝나자마자 바로 느슨해져가지고 요즘은 그런 사실 큐티 하는 것도 지금 큐티 ing 방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 사실 초반에 하다가 바로 중간에 느슨해지더라고요. 제 아. 마음이 너무 느슨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제일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신앙이 느슨해지는. 아까 그 청년부에 오면은 그 좋았던 게 이제 자율적인 것 같다라고 그 얘기할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네, 양날의 네. 검입니다. 네. 하지만 그 자율성 뒤에는 그 책임감이 따른다라는 말 다들 아는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뭐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느슨함은 좀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긴장감이 필요하다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적당한 긴장감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주혜자매는요? 저는 성인이 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한 거는 진로 고민인 것 같아요. 네, 진로 고민. 진로 고민.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네, 약간 대학을 졸업하고 뭘 해야 하나. 네. 비록 아직 졸업까지 많이 남긴 했지만 네. 어쨌든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런 것들 고등학교 때는 꿈이 확실해가지고 음. 그런 고민이 없었어요. 그냥 공부만 하면 됐었으니까.
근데 대학교 올라오면서 네, 진로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혹시 그 고등학교 때 꿈이 뭔지 여쭤봐도 되나요? 아, 저는 고등학교 때 꿈이 의사였는데 오. 네, 의대 진학에 실패한 후 의대, 진로 고민이 생겼죠. 의대를 꿈꿔왔지만 의대 진학에 실패하고 서울대를 간 뒤에 이제 그 진로 고민이 시작되었다. 아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네, 혹시 어쨌든. 지금 뭐 고민한 결과에 어떤 뭐 이렇게 선택지라던가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아직은 미정이에요? 아직은 미정인데 너무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이 많아서 더 고민되는 것 같아요. 대학 오면서 만난 사람도 너무 많고 네. 뭐 접한 직업들 그런 진로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뭐를 해야 할까? 약간 그러면은 뭔가 나는 뭘 해야 되지? 나는 뭘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거보다는 이거를 그러니까 더 선택하는 그런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이렇게 고민해야 되고 이런 건가요, 혹시? 하고 싶은 게 많다?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냥 진짜 뭘 뭘 해야 해야 네, 될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지. 네. 하긴 근데 그 고민은 정말 우리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이라면은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볼 그런 고민들인 것 같기는 하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고민들이 있을 때 그냥 하루하루를 주어진 일에 충실히 살아가는 자라는 주의로 이제 좀 그냥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가기는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씩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거를 내가 잘할 수 있구나, 이런 게 나한테 적성에 맞는구나라는 거를 발견하게 되고, 그때 그런 고민만 하다가 내가 막 그 느슨해지고 이렇게 좀 살다 보면은 그렇게 쌓아오는 내공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현실에 충실하게 살면서 또 기도도 하면서 그런 진로에 대한 고민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훈 청년은요? 저도 미래 진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고등학생 때까지는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한 이제 목표였지만 이제 사실 대학에 입학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뭘 해야 될지 고민이 사실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을 이렇게 좋은 성적으로 지금 들어간 것도 사실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었지만 대학에 입학은 했지만 이제 이 다음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지금 전공하는 게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되나요? 지금 신학과 전공. 그러면 신학 전공이면은 보통 이제 그 뭐 전도사님, 목사님 이렇게 해서 진로를 결정하지 않나요? 아니면 그쪽은 아닌 거예요? 지금 생각 90%는 신학과를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고, 저도 이제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하지만 현재 조금 열심히 못 하고 있다라는 건가요? 제가 그 말씀해주신 거를 정확히 어떤 그러니까 신학 그 과를 결정하는 게 사실 어려웠어서 이제 그 대학이나 과도 결정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았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 신학의 길이 또 특히나 더 이제 자기가 원한다고 가는 길이 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지원도 했고 합격은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사실 제가 한다기보다는 이제 주님이 하시는 것에 달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진짜 신학 전공을 선택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선택과 결정일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사실 제 전공을 선택할 때 너무 쉽게 결정했거든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운동 좋아하기도 했고, 고등학교 때 특히 저희 학교는 그 야자 시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예체능 하면은 학원 가야 돼가지고 야자를 빼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학원을 안 다니다가 그리고 진로가 조금 다른 거였었는데, 체육 선생님 해야겠다 하고, 선생님 저 이제 체육 입시 학원 다닐 겁니다 하고 야자 빼주세요 하고 이제 야자 하기 싫어서 그쪽으로 이제 진로를 결정하게 됐는데, 이거 잠깐 우리 부모님 혹시 보시고 계시면 안 되는데 이거 아무튼 근데 어쨌든 그 신학이라는 전공, 그러니까 다른 것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신학이라는 거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제 이제 부모님이 목사님 목회자시다 보니까 교회에서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보면은 이제 부모님의 뜻대로 이제 부모님과 함께 이제 나오는 아이들이 많고, 아니면 이제 자기 의사대로 이제 나오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제 근데 그 가운데서 좀 이제 진짜 자기 뜻대로 나오는 아이들을 제가 사실 많이 못 봤어요. 교회에서, 부모님 교회에서.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올바르게 교회에 나오게 인도를 해주고, 교회에 들어와서도 이제
아이들을 좀 올바르게 지도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생각을 이제 신학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제 진로가 청소년 상담사 쪽이었는데 예, 근데 그걸로는 사실 아이들을 세상에서만 올바르게 사실 잡아줄 수 있지 이제 신앙적으로 이제 잡아주긴 사실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진로 결정이 조금 늦은 감이 저는 있어요. 고2 때 사실 결정을 해서 신학을 결정한 게, 그래서 네, 아이들을 좀 더 올바르게 신앙적으로 인도해주기 위해서 신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런 명언이 있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시면은 나중에 꼭 좋은 그 꿈을 이루시고 또 정말 아이들을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세상에서나 우리 신앙적으로나 이렇게 이끌어 주실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조금 어려웠던 점이 혹시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뭐 길었으면은 뭐 길었다고 볼 수도 있고 짧은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지금까지 청년부 생활을 하면서 조금 어려웠던 점, 뭐 부모님과의 갈등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청년부 내에서 어떤 뭐 관계 속에서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교역자님과의 뭐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봉사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 될 수 있고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어려운 점들 혹시 있었는지 한번 장교 청년부터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런 관계적인 문제에서의 어려움은 없었고요. 네. 그냥 저에 대한 실망이 가장 어려웠던 점인 것 같아요. 본인에 대한 실망 네. 혹시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느슨한 점부터 이제 쭉 연결되는 건데, 네. 네. 수련회 같은 거 하면 이제 막 난 이제 바뀌어야지, 회개해야지 하면서 많은 진짜 눈물로 기도 계속하고, 그러면서도 막상 다시 돌아가면 항상 넘어지는, 그게 이게 다시 성인이 되고 난 다음 또 그런 걸 느끼니까 너무 내가 성인이 되고도 바뀐 게 없구나라는 그런. 좀 더 의미가 크게 다가왔군요. 네. 본인한테. 학생 때는 그래도 생각한 게 그래도 내가 다음에는 다시 바뀌어야지라는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다음엔 바뀔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생각 많이 드는데 그래도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주의 청년은요? 저는 제가 처음에 청년부에 올라온 그 새내기 1년이 사실 청년부에 적응하기 좀 힘들었던 시간들인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재작년. 재작년에. 네. 그게 일단 뭐 후반기로 갈수록 좀 더 적응을 했지만, 그 전에는 사실 청년부가 제 공동체라는 점이 와닿지 않았어요. 네, 그냥 예배 드리는 자리라고만 생각이 됐지, 제가 여기에 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는 느낌은 솔직히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적응하기 좀 힘들었고, 그래서 그때 청년부에서 전체 액티비티 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네네. 한 번도 안 갔거든요. 아, 그래서 네, 적응하기 힘들었었고, 오히려 제가 그때 중동부 교사를 같이 시작했는데 중동부가 제 공동체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초반에 조금 마음이 무거워지시나요? 표정이. 아니 생각해 보면은 재작년이면은 아마 제가 그랬던 거 같아요. 아니에요, 네. 작년이잖아요. 그런가요? 네, 재작년이. 재작년이면 아니었구나. 네, 그럼 좀 더 마음이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저도 이제 청년부의 한 구성원으로서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 혹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공동체성을 잘 못 느꼈던 이유라던가. 그냥 이유 없이 좀 이렇게. 근데 그랬어요? 공동체의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지 않았을까요? 네, 제가 마음을 붙이려고 시도 안 했던 그런 점이 더 클 것 같아요. 근데 주의 청년은 그 이후에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지금 임원하고 있고 되게 청년부 활동을 열심히 잘 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럼 혹시 그렇게 좀 생각이 바뀐 계기가 좀 있었을까요? 그냥 이제 1학년 말에 총회를 하는데 어떻게 임원이 돼서 임원 되고 나서부터 이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마음이 정리된 것 같아요. 임원 활동을 하면서. 네. 여러분 다 들으셨죠? 다 한 번씩 이거 임원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공동체성 이래서 이 공동체가 중요하구나.
이래서 임원이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간절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혹시 지훈 청년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부분이? 저도 이제 청년부에 이제 처음 왔을 때기도 하고 중등부 교사로 처음 왔을 초기기도 하고 이제 수정교회도 처음 온 시기 세 개가 좀 겹쳐서 저도 처음에 적응이 사실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와서 이제 아시는 분도 잘 없었고 그래서 이제 예배도 이제 혼자 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근데 사실 그게 힘들었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큰 교회 온 게 사실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내가 이 그 수정교회라는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약간 적응을 잘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사실 힘들었어요. 이제 분명 여긴 좋은 예배의 자리고 청년부랑 중등부도 사실 좋은 공동체의 자리인데 그러니까 내가 여기 처음 왔다는 것 때문에 이유 하나 때문에 여기 지금 적응을 지금 못하고 있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약간 있었어서 네. 그 누구한테나 어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거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되게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는 한데 저도 사실 막 어디 새로 가면 이게 좀 쭈뼛쭈뼛대고 이렇게 막 먼저 가서 얘기하기 되게 어렵고 저는 여기 이 수정교회 다닌 지 오래됐지만 여기에 새로 이렇게 오는 분들한테 다가가기조차도 되게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성격상. 근데 처음에 저 지훈 청년 처음에 이제 왔을 때 좀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전도사님으로 오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 전도사님이시구나 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맨날 이렇게 인사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중도부 교무로 이렇게 오셨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쨌든 지금은 그래도 잘 적응해서 네 생활을 잘 하고 계시죠.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하나님을 깊게 만난 경험 이거는 뭐 그냥 꼭 우리 청년부가 아니더라도 그냥 본인의 어떤 인생에서 하나님을 깊게 만난 경험이 있다면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부터요? 네네. 또 느슨해지셨나요 혹시? 아닙니다. 네, 긴장감을 좀 드릴까요?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을 깊게 만난 경험이 많구나. 네.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그럼 최근에 네. 최근은 아닌데 네. 저번에 그 차미윤 전도사님 계시는 필리핀 세부. 세부로 네. 놀러 갔던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목사님과 이제 거기 계신 센터 분들과 저희 일원들 모여가지고 그 가정 예배 비슷하게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세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가 너무 그때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네 그래가지고 그때 주님께 도와달란 말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깊게 만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 단기 선교로 이제 해외에 나갔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아이들을 보면은 정말 그 가슴이 좀 뭉클해지고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또 이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일하시고 계시지만 정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막 뭉클한 마음이 많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을 볼 때. 그렇구나. 네. 주의 청년은 혹시 뭐 하나님을 깊게 만난 경험 혹시 있을까요? 저는 작년 여름에 이제 중등부 수련회 교사로 참석을 했는데 그 중등부 수련회가 다른 교회랑 다 연합해서 하는 거라서 애들끼리도 그러니까 조를 지어서 생활을 하고 선생님들도 선생님들끼리 조를 지어서 생활하는 수련이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되게 대규모 수련회인가 봐요. 네,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막 1,000명? 오병이어 수련회. 오병이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오병이 한번 갔었는데, 네. 네, 거기서 네. 어쨌든 근데 네. 제가 이제 다른 교회 청년을 만날 처음이었어요. 만난 게 다른 교회 청년. 다른 교회 청년을 만날 기회가 처음이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네. 저희 조도 다 제 나이 또래 언니 오빠들이랑 한 조를 이뤄서 2박 3일간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언니 오빠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났던 게 서로 고민을 얘기하던 와중에 제가 그때도 진로 고민이 심했어서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뭐 주변이 나한테 갖는 기대도 너무 힘들고 내가 나 자신한테 갖는 기대도 내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언니 오빠들이랑 고민을 나누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언니 오빠들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셨던 게
그냥 하나님이 너한테 기대하시는 바가 뭔지는 생각해 혹시 본 적 있냐? 주변과 너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한테 기대하시는 바는 혹시 구해봤냐?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기도 제목 붙들고 2박 3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깊게 만났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최근.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나의 생각이나 아니면 주변의 시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의식하고 정말 내 생각으로 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 가끔 이렇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거,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싶으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깊게 만난 경험이 있으셨군요. 네, 다음 지훈 청년은 혹시 하나님을 깊게 만난 경험이 언제인가요? 그때 빨강색, 파란색이어가지고 제가 힘들었습니다. 빨간색, 오병이어 파란색이요? 캠프 때 이분은 빨간색이었고 저는 파란색이었거든요. 아, 이제 저는 오병이어 선생님. 갔다 오신 분은 이제 아실 거예요. 여기 지금 선생님이었고. 시청자분들은 아마 안 갔다 오신 분들, 그 네. 오병이어 캠프라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혹시 빨간색, 파란색의 의미가 뭔가요? 뭐 빨간색은 남과 북 뭐 이런 건가요? 빨간색은 이제 교사들만 모이는 교사송이라는 그 모임이 있어요. 이제 네. 그래서 빨간색 조끼를 입으신 분들이 이제 선생님들이신 거고, 네. 이제 파란색 조끼를 입으신 분들이 이제 학생에 속하시는 건데, 학생 뭐라고요? 학생 송이에 이제 속하게 되는 건데, 아, 그럼 빨간색 옷 입은 사람들은 학생들이랑은 뭐 이렇게 없어요? 네, 이제 교사 선생님들끼리만 끼리만 이제 하고. 모여주시는 아, 건데, 네. 근데 네. 파란색이어서. 네, 저는 파란색이었고 주혜 누나는 이제 빨간색 교사송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의 송이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네. 학생 송이와는 약간 다르게 약간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학생 송이는 근데 이제 예배랑 이제 찬양에 조금 집중을 더 하기 때문에 더 이제 수련회가 더 이제 열정적으로 돌아가고, 교사 선생님들이 이제 따로 교사 선생님들 석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 석에서 이제 약간 말 표현이 이제 적절하진 않지만 조금 편안하게, 아, 그러니까 이제 특별 대우를 이제 받으시면서 이제 캠프를 진행하셨는데, 그래서 좀 뭐 불만을 표출하시는 거가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네네, 그냥 그랬는데. 오병이어가 생각이 나서 드린 말씀이고. 실제로 네. 실제로 불만을 많이 표현했었어요. 그런. 한 살 차인데 왜 아, 선생님이고 난 학생. 네. 왜 당신네들 집단은 왜 거기에 앉고 우리는 왜 학생들과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 이런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20살인데 이제 학생들이랑 이제 어울리기가 약간 그때 좀 어려워서 네. 그랬던 거고, 저는 하나님을 깊게 만난 경험이 수정교회 와서 이제 중등부를 교무를 이제 지원을 해서 오게 되었는데, 사실 이제 아이들이 수가 많기도 하고 선생님들도 숫자도 굉장히 많으셔서 저는 사실 처음에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제 해야 되는 일이 조금 업무가 조금 많았었는데, 이제 큰 교회도 처음이었고 성인이 돼서 이제 사역을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된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간에는 이제 내가 이 교회에서 이 자리를 맡아서 내가 섬길 수 있는 능력이 내가 나에게 있는 건가까지 생각을 하면서 많이 이제 마음이 어려웠던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많이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네가 능력 따라서 네가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너한테 맞는 자리를 주님이 인도를 해주시는 거다. 그래서 너가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한 것이니까 네가 힘들다고 기도를 하기보다는 이제 네가 자리를 맡은 이상 그 자리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기도를 많이 해서 도움이 정말 많이 되었고, 지금도 이제 교무를 잘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이제 알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그때가 사실 저는 하나님을 깊게 만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자리에 맞는 능력을 달라는 어떤 그런 기도를 또 되게 생각의 그 관점의 그 변한 것 같아요. 좀 저한테도 좀 도전이 되는 그런 얘기였는데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어쨌든 청년부에서 생활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수정 청년부에서 생활을 계속 하실 텐데, 혹시 바라는 점이라던가 또 청년부에서 이렇게 이런 거 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이 혹시 있다면 좀 나눠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들이 있나요, 상교 청년?
바라는 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청년부에게 제가 특별히 바라고자 하는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청년부한테 바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가 제 자신한테 바라는 것들 그런 거 나눠주셔도 괜찮고요. 네. 공동체의 삶이 많이 중요시 되잖아요 청년부에서. 근데 제가 그런 다가가는 마음이 너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네, 다른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용기, 그런 마음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음 용기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좋네요. 저도 사실 뭐 청년부에서 임원 활동하고 하면서 막 업무적, 그러니까 일적으로 뭐를 하려고 막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런 제 성격이 좀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자꾸 좌절하고 실패를 경험하면서 자꾸 생각이 드는 게 그냥 뭐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이 관계 속에서 그냥 먼저 다가가 주는 거, 그게 사실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노력하고 있는데 조금 힘들어요. 저 성격상 좀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좀 그런 거를 어쨌든 그렇게 내 성격이다 하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점점 조금씩 노력을 하는 그런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주의 청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청년부에 바라는 점이라기보다는 청년부와 함께 하고 싶은 네. 일은 저는 단기 선교를 나가보고 싶습니다. 단기 선교. 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수정교회 다녔었는데 항상 수정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직접적으로 제가 선교를 안 해봤으니까 그게 잘 와닿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실제로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언니 오빠들의 추천도 너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청년부에서 함께 나가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청년부에서 그쵸 거의 매해 동안 이렇게 단기 선교를 나가다가 조금 뭐 상황도 그렇고 여건도 그렇고 해서 조금 안 나가다가 또 다시 나가고 있어요. 작년에였죠. 그게 그 캄보디아 갔다 온 게 작년이었고 맞죠? 재작년이에요. 재작년이었고 작년에는 또 못 나갔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올해에는 그러니까 내년 초에는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코로나가 없어지겠죠.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사실 그 단기 선교를 물론 나중에도 갈 수 있지만 가장 갈 수 있는 적기는 정말 대학생 때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취직하고 회사를 다니게 되면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휴가를 낸다거나 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어렸을 때 그 단기 선교를 경험하고 갔다 오면은 정말 좋은 경험이 돼요. 저도 2번밖에 갔다 오지는 않았지만은 정말 2번 다 정말 좋은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꼭 올해 만약에 단기 선교팀이 꾸려지게 된다면 주혜자매 한번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혹시 지훈 청년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때 여름 수련회 때 작년에 여름 수련회 때 이제 전주 중앙교회 가서 이제 전도했던 것도 있고 이제 그때 가기 전에 김상환 목사님이 이제 전도에 대해서 이제 특강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특강도 전 되게 이제 깊게 들어서 사실 이제 저희 청년부뿐만이 아니라 수련교회에 대한 전도를 조금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그냥 저희 청년부도 물론 좋은데 이제 수정교회라는 이제 이 교회 전도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뭐 교회가 알려지고 뭐 이런 거 면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교회가 있다, 이런 좋은 예배 자리가 있다라는 걸 좀 전 더 많이 알리고 싶거든요. 뭐 대학생이어서가 아니라 사실 청년으로서 사실 교회에서 이제 청년은 사실 교회 일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섬길 만한 뭔가 좋은 활동이 청년에게 제일 좋은 게 아마 전도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도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사실 이렇게 전도 활동을 뭐 많이 해본 경험이 손에 꼽을 정도로 많이 없기는 한데 전도 활동이 정말 그런 어떤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전도 활동을 하면서 사실 저한테 가장 그런 어떤 발전이라고 해야 되나? 저한테 그 생각하는 게 되게 많아지는 것 같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 활동을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자격 없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또 뭐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것. 그 활동 중에 하나가 또 전도 활동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전도 활동을 많이 예전처럼 많이 못 하고 있기는 한데 전도 활동
목사님도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 전도 활동 이런 것도 나중에 꼭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젊은 청년들과 함께 그들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또 시간이 빠르게 변화한 만큼 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이나 모습도 많이 바뀌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예전과 비슷한 부분들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 본질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2부 순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